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해마다 어떤 식으로 교회 일들을 할 거냐, 이게 정책당에서 결정할 사항들인데요. 몇 개월간의 준비를 거친 끝에 정책당에서 결정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목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표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힘들다. 광야 훈련을 거쳤던 것처럼 그게 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위해서 훈련을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의 비전을 공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핵심 가치입니다. 훈련된 리더십이 교회를 바꾼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련된 리더십이 교회를 바꾼다. 교사가 바뀌어야 반이 바뀝니다. 또 구역장이 바뀌어야 구역이 바뀝니다. 재직회 부서장이 비전과 목표가 바뀌어야 그 재직회 부서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어느 곳이든지 잘 훈련돼야, 그래야 그 부서, 그 내용, 그 공동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실천할 거냐, 올해. 먼저는 교사 훈련을 3월 한 달간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교사 세미나, 교사 학교, 교사 부흥회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교사 훈련들을 진행했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교사를 집중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교사가 훈련돼야, 교사가 잘 준비가 돼야 그 부서, 그 반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3월 한 달간은 그 오후 예배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 정도 교사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자체는 일반 교인들과 공유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교사들만 따로 모아서 좀 더 집중적인 훈련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방식이 코칭이라는 방식입니다. 코칭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사 부흥에 오셨던 전경호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경호 목사님이 이 크리스찬 코칭 센터를 통해서 교회들마다 이런 집중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칭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달간 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구역장들에 대한 훈련을, 작년에는 그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시 모임을 갖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잠시 다루었는데, 올해는 아예 구역장 소그룹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교구 또 구역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역 모임을 이끌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룹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그걸 인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구역장들이 그 소그룹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이 소그룹의 리더들은 이 부교육자들이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그룹에서 어떻게 삶을 나누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훈련하는 방식으로 이 구역장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하시고요. 3번이 이게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저도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어 봤고,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는 것들, 또 각 교회들마다 양육과 훈련의 시스템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든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전제는 좀 약간 그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납니다.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배워라. 물론 유익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한테 필요한 건 따로 있는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본인들의 그 성장,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좀 잘 포인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1 제자 양육, 또 뭐 이제 새가족들은 뭐 행복한 삶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주 그 기본적인 과정들은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중에서도 나는 좀 요한계시록을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본인들에 맞춰서, 이게 1: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비슷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맞춤 훈련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들을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맞춤 훈련을 진행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맞춤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서에 나는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고 대략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만약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청서를 내면은 그걸 취합해서 이게 1:1로 훈련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약간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걸 판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분들의 필요에 맞게 맞춤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독서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쭉 가르치는 이런 식의 방식도 될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서 훈련을 진행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실천 과제는 대략 이 정도가 우리 교회 훈련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예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사부 예배에 출석하던 5교구 성도님들을 가급적이면 2부와 3부 예배로 좀 흡수를 하려고,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4부 예배는 좀 더 청년들의 적합한 예배 방식으로 그 특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변화를 주는 것은 구역 모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역량 중에 한 70~80%는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이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구역 성경 공부인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정말 땀 흘려서 이렇게 애써서 준비를 했는데 구역 모임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깝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이 에너지와 또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후속 모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역 모임이 매주 모이는 구역이 별로 없습니다. 소그룹의 날에 모이는 구역들이 꽤 있지만 매주 모이는 구역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주 동안의 그 주일 오전 설교 내용과 그걸 심화하거나 나누기 위한 구역 성경 공부, 이 내용은 그냥 날아가기가 쉬운 거죠.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1주 차에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특강을 진행을 하고, 2주 차와 4주 차에 구역 나눔 예배, 이런 형식으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기 중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학기라고 하는 것은 3월부터 5월까지 이게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이게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반은 이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1년의 반은 오후 예배, 그냥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반반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기 중에는 첫 주 차에는 특강을 진행하고 2, 4주 차에 구역 나눔을 진행하고, 소그룹의 날은 자체적인 구역 모임을 갖고,
5주차가 있는 달에는 기존 예배를 드리는 이런 방식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역 나눔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예배 형식 가운데 구역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겁니다. 약간은 옛날의 구역 예배와 약간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실시했던 수요 훈련과 이 두 가지를 좀 잘 짬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하지만 이제 그 예배 도중에 구역별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 내용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엔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구역들 중에서 뭐 한 두세 구역 정도 그 나눈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결단했다, 이런 내용들을 간증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는 방식, 이런 정도의 구성으로 구역 나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또 다른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오전에 들었던 그 주일 설교를 심화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구역이 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봉사는 이미 광고를 드렸다시피 남선교회에서 주방보조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명씩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그 현장의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입장에서는 매주 2명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8명만 확보가 되면 한 달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1년을 따지면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주방보조를 들어가는 건데, 이런 정도는 우리 남성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냐면 그 우리가 그 뭡니까 9월달 가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했던 거 기억을 할 겁니다. 그것도 정책당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주방보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부담이 크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을 외주를 주자, 외주 업체에 점심을 맡기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미 몇 년 전에 당회에서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 아닙니다. 아무튼 좀 힘드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든 거를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외주를 주는 게 이게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최대한 이 주방의 부담을 줄이고 좀 분담하는 형식으로 좀 노동의 강도를 낮추어 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정도로 일단은 의견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주방보조가 들어가게 된 거고, 또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8월 한 달 동안 점심 제공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의 소리를 그렇게 반영을 해서 교회 정책에 결정하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방 봉사를 좀 더 간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워낙 그 요리의 기술이 화려하시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그 식사 제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간소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또 정형화시켜서 좀 아주 숙달된 분이든지 아니면 좀 그게 서툰 분이든지 쉽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방의 세팅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자, 이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너무 주방 봉사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잘 서투신 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섬긴다, 이런 방향으로 기본적인 점심 봉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나는 우리 구역이 잘 모이지도 않고 또 나하고 잘 맞지도 않는다, 나는 좀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좀 모일 수 있게 해주면 어떠느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을 이렇게 그 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이제 뭐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구역 체제를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우리는 좀 별도로 모여서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성경 공부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이걸 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역자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상황들을 계속 보고해 주시는,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셀 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2개의 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일의 독서 모임이 수요 셀로 발전을 한 수요 셀이 있고, 또 목요일에 알파 코스 반 모임이 후속으로 모이는 알파 셀 내지는 모교 셀, 남자들의 셀 모임이 또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좀 마음이 맞는 분들, 연령 차이를 뛰어넘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나는 좀 더 나누고 공부하고 우리 셀에서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셀 모임이 가능합니다. 나는 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셀을 만들어서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걸 좀 더 하고 싶다, 이러면 그런 셀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적인 셀 도입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과정,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들과 긴밀하게 보고 내지는 조언의 관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양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또 안내해 드립니다. 찬양위원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반주를 의뢰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 찬양해야 되니까 반주 좀 해줘, 이걸 부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친하고 잘하고 또 만만한 이 반주자에게 이 반주가 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주자 입장에서는 반주가 기쁨이 되고 또 반주에 대한 헌신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반주를 집중하니까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반주의 자리를 좀 꺼리고 좀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주를 의뢰할 때 그게 이제 본인들의 특별한 특송 반주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의 반주자가 이제 비게 됐다, 좀 다른 부서 반주자가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든지 반주자를 직접적으로 섭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반주가 몰리면 몰리다 보니까 반주자를 직접 섭외하지 말고 그 반주자가 있는 부서의 교역자에게 우선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청년부 같으면 청년부 교역자에게 사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송할 때 아니면 우리 이런 사역을 위해서 아무개 반주자가 좀 반주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뢰를 먼저 담당 교역자에게 의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 교역자가 이제 해당 청년과 아니면 해당 반주자와 의견을 나누면서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과 겹쳐서 여기까지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식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중간에 조율을 해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어린 반주자가 어른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담당 교역자가 아니면 부서 교역자가 조율해 주는 것이 이 반주로 말미암아 큰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반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찬양 반주, 특송 반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및 구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정 어르신 쉼터 사역, 이걸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간식들,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생일 파티도 우리가 진행을 해주고, 이런 식의 그 사역으로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정 어르신 쉼터 사역을 할 때 이 쉼터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월급을 이 복지관 측에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 사역, 협력 사역자로 이렇게 청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어르신 사역, 이것을 이 쉼터장과 함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올해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식이라든가 생일 파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쉼터장과 함께 의논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분이 우리 교회의 어르신 사역, 협력 사역자이기 때문에 실버 스쿨을 이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봉사와 구제, 예년처럼 여름에 삼계탕, 그리고 겨울에 김장 나눔, 이걸 이제 복지관과 협력 사역으로 하여간 계속 지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 이미 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회에서는 경년제 선거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장로 선거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와 권사 선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선거를 한 번에 치르다 보면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집중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년 선거를 결의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장로 선거만 할 계획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빚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또 하드웨어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도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시설들의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부채 탕감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래도 필요한 건 꼭 써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건 쓰고 투자해야 될 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노는 비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감하는 노력,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관리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습니다. 교육관 옥상을 펜스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상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교육관 쪽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실내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옥상 운동장을 가면 또 마음껏 야외에서도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좀 그 외형적으로 볼 때 좀 그 홍보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지나가면서도 양정중앙교회가 어디지? 이러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또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우리 교회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좀 그 약점이 있어서 교회 벽면에 또 종탑에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를 잘 나타낼 수 있느냐, 네온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방안들을 할 필요가 현재 있습니다. 또 현수막을 설치할 때마다, 설치해 보신 뭐 청년들이나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몇 번씩 이렇게 현수막을 그 교회 외부에 설치를 하는데 너무나 그 과정이 복잡해서 설치대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새가족식 창문이 사실상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고 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 창문 개선 사업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화장실 용도 변경과 이 외부 화장실의 샤워 부스 및 출입구 변경 문제는 사실은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카페 화장실이 그 유용한 면도 있지만 또 실내에 있다 보니까 냄새 문제도 있고 또 겨울에 동파 문제 뭐 등등, 또 창고 공간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필요도 있고, 또 외부 화장실을
지금 통로가 밖으로 나 있다 보니까 주중에는 이걸 오픈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는 차라리 막고 내부로 통로를 뚫어놓으면 평소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카페 화장실을 창고로 전용할 수도 있다. 이런 구상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구석들이 많고, 그래서 LED 전구로 교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 외벽에 방수칠을 하는 게 이제 내구 연한에 차서 그런 필요가 있고, 식당 냉장고 역시 연한이 다 차서 교체 시점에 도달했다고 하고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으셔서 또 주방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올 한 해 하려면 우리가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채워지는 상황, 또 어떤 특별한 필요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사업을 그 탄력성 있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주요 일정,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월 달에는 신년 예배 드렸고요. 특세 했고, 재직회 공청회, 오늘 공동의회와 리더십 세미나까지 1월 달 일정을 거의 마쳐갑니다. 2월에는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2월 18일인가요? 네, 18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또 다음 세대 부서들의 윈터 캠프, 그리고 우리가 항존직 선거 내규를 수정했기 때문에 그 수정된 내규에 따라서 2월 중에 항존직 선거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에는 수요 훈련 이제 개강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교사 훈련이 3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전반기 각종 훈련, 성격 공부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3월 말쯤에 특세, 고난주간 특세가, 올해는 이제 부활절이 좀 빠르다 보니까 특세도 좀 빨라집니다. 4월에는 부활주일이 있고, 4월 마지막 주일에 다음 세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첫 주일이 원래는 그 어린이 주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날 놀러 가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에 어린이날 대신에 다음 세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5월에는 이제 가족 초청의 날, 그래서 전도하는 달이고요. 가족을 전도하는 달이고, 5월 마지막 주일에 빅쇼, 그리고 컴패션 후원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짐하자는 의미에서 컴패션 데이, 작년에 했던 방식 정도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서머 캠프 7월 달에 또 각종 기관들의 봉사 활동도 꼭 7월 달은 아니지만 이제 7월을 기해서 올해도 봉사 활동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정도에는 이 여름 동안에 수고했던 다음 세대 부서들 교사 위로회를 갖고요. 9월에는 후반기 각종 훈련과 성경 공부 개강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창립기념 특세, 또 창립기념 주일 및 추수감사 주일, 항상 이날 우리가 홈커밍 데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 전도 디데이입니다. 만약에 2월 달에 장로님들이 피택이 되면 4개월간의 피택자 훈련을 거쳐서 10월 이 창립기념 주일 오후에 임직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정책당회, 또 예산위원회, 12월에는 은퇴식 첫 주일에 있고요. 또 성탄절 전 주일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진행하게 될 그 목회 계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건의사항이 또 별도로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부탁합니다. 네, 오늘 목회 방향 들으면서 작년에 이어서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에 좀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들 또 교인들이 하나 같이 또 많이 신앙적으로 많이 깊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 들면서 제가 또 건의드리고 싶으면 저희 지원 찬양대에 작년에 해서 수년간 그 정책 그 보고서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에서 저 교육 관리부의 사업 목록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본당의 피아노와 올갱 그리고 찬양대실에 피아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매년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다 빠져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찬양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안 열린 상태에서 질의 드리기에는 좀 가긴 한데 목사님의 어떤 방향이 그거는 있는 건지. 찬양위원회 모이실 때, 그러니까 사실 정책당에서 논의는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논의된 내용을 찬양위원회 모일 때 그때 좀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근데 지금 그것도 물론 한데 예, 예. 어떻게 이게 지금 저 교회 음악이라는 게 네. 실질적으로 교회 예배의 한 부분인데 네. 예, 피아노라든가 올게라든가 정말 음악에 있어서 그냥 중요하다 생각하고 매년 네, 지금 네,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네. 예산적인 문제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매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 이게 어느 좀 시정되는 방향이 좀 있어야 저희들도 건의 드리고 정책 단위에 건의하는 부분에서 조금 피드백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네. 찬양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라는 결론만 받았었거든요 매번.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정책당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힘들어지면 그때 교체를 하거나 어떤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르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 속 시원하게 그냥 새 걸로 사지 뭐 이러면 하루아침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단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알지만 이 재정적인 한계 문제 또 다른 사업들과의 어떤 그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중고라도 대체 한 개라도 어느 부분을 좀 교체하는 게 있었으면 저희 이런 얘기를 좀 가기 하는데 정책 보고서에서 매번 올라가는데 그런 네네. 부분에서 항상 예산 문제를 얘기하죠. 예산 문제는 저희들 교인들이 아무도 그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네. 근데 그 어느 부분 한 부분이라도 시정되는 게 있어야 정책 의견을 내더라도 이게 시정돼 그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마냥 힘들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매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당에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이걸 고민하고 있고 견적도 내보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 일단 그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찬양위원장이 올해 새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찬양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다른 질문이나 혹시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를 말을 많이 시키셨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예. 그래요. 이제 어떻게 집에 돌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